제가 오늘 또 이런 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휴스턴이랑 디트가 붙는데 휴스턴은 포스트시즌 짬밥이 말이 안 되죠. 그런 팀이고 디트로이트는 거의 한 10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왔는데 물론 이제 선수들이 전부 다 어린 편이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AJ 힌치 감독 옛날에 휴스턴 감독이었거든요. 휴스턴이 한창 치팅 논란으로 그 당시에 감독인데 상당히 이제 포스트시즌 경험도 많고 저는 이것도 꽤나 변수가 될 만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켄자랑 볼티는요. 켄자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빠따가 그야말로 멸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파스칸티노가 복귀를 할 수도 있고 현 시점에서는 선발 방어도 굉장히 훌륭하고 불펜도 아주 조화롭죠. 요즘 들어서는 켄자 불펜이 그렇게 걱정이 많이 안 돼. 엄청 처맞던 애들을 많이 내리고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즘에 불펜이 꽤나 괜찮습니다. 켄자가요. 뭐 볼티 같은 경우는 빠따가 이제 한참 안 좋았는데 막바지 때는 조금 올라오긴 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3대0으로 대패를 했어요. 텍사스한테. 이제 기대치 대비 선발들이 엄청 못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번즈 다음에 애플린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볼티가 한번 작년보다는 마운드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매치는 직전 애틀랜타전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역전을 했었죠. 서로 간에 둘 다 뒤집히고 이런 경기였었는데 린도어가 복귀하자마자 투런으로 경기를 그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린도어가 요즘에 부상으로 거의 한 2주가량 못 나왔었는데 딱 그냥 포스트 시즌 발 맞춰가지고 돌아오고 매치를 플레이오프로 보냈어요. 반면에 이제 미러키는 최근 몇 년 동안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엄청 잘하는데 그 이상을 못 가더라고. 아무래도 올해 밀키는 선발진이 일단 좀 가벼워지기도 했고 빠따상으로도 명확하게 막 장점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올해도 미러키가 재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분위기상으로는 매치가 아무래도 직전 경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진짜 그 사지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애틀랜타는 지금 어제 원래 2차전에 세일이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세일이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어제 걸렸습니다. 그래서 1차전에서 역전패를 당하고 2차전에서는 그랜트 홈즈가 나왔는데 다행히 매치가 힘을 많이 빼가지고 애틀랜타가 올라오기는 올라왔었어요. 애틀랜타도 어제 더블헤더를 1, 2차전 전부 다 지면은 못 나왔거든. 근데 어쨌든 2차전에서 승리를 했었고 빠따가 요즘에 나쁘지는 않죠. 중간중간 한 번씩 또 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막판 빠따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애틀랜타가 빠따만 좀 괜찮으면은 저는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샌디에고는 마운드가 상당히 좋죠. 불펜도 그렇고 선발도 훌륭하고 더구나 후반기에서는 전체 승률 1위 이런 걸 달리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애틀랜타가 조금 변수가 있긴 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긴 들더라고요. 무튼 이렇게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조금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제 포스트시즌 전체적으로 작년이거든요. 작년 2023년에 스코어를 정리를 한 거예요. 2024년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전부 다 뭐 2대0 내셔널리그도 2대0으로 결정이 났다. 이제 뭐 보면은 점수가 어느 정도 났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만한데 디비전 시리즈는 이제 5판 3선이죠. 여기는 좀 짧게 진행이 됐었다. 그리고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는 전부 다 7차전까지 가는 혈투였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총 41경기 중에 평균적으로는 8.19점. 점수가 많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점 차 경기는 7번밖에 없었다. 생각보다 접전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던 것 같다. 연장전은 한 번밖에 없었던 아마 챔피언십 시리즈 한 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터지는 날에는 터지고 안 터지는 날에는 오지게 안 터진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요. 자, 오늘 첫 경기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이 작년에도 그렇고 아까 이거 잠깐 봤지만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솔직히 선발의 비중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원래 와카가 단판 승부였을 때도 선발의 비중이 엄청났었거든요. 내일도 보면은 이제 뭐 와카가 3판 2선이긴 하지만은 프렌보 발데즈랑 스쿠발이 나온다. 요즘에 휴스턴 선발 중에 가장 폼이 좋은 친구가 프렌보 발데즈예요. 사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원래 올 시즌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이 싱커의 구속이 거의 한 1.5마일이 안 나왔었다. 지난 몇 년 동안 훌륭했었는데 올 시즌에 그리고 작년 막바지 때 별로였잖아요. 이게 구속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 10경기가량 구속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다고 했었죠. 근데 요즘에 막바지 때는 한 94마일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런 게 조금 걱정이야. 마지막 경기도 시애틀한테 5.2이닝 동안 3실점을 하면서 갑자기 좀 피홈런도 한 6경기 동안 없었는데 최근 2경기 때는 좀 피홈런도 생기고 하면서 사실 발데즈가 진짜 최고조였을 때보다는 조금 미흡하기는 해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냥 이런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릭 스쿠바라는 시즌 막바지까지 그냥 잘했죠.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투수고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을 했어요. 그런 투수입니다. 뭐 긴 얘기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이 경기는 어쨌든 선발 투수 맞대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사실 발데즈랑 스쿠발이 이닝히팅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발데즈가 뭐 7이닝을 먹어줄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 경기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발데즈가 최정점에서는 조금 내려온 거, 구속이 요즘에는 사실 또 좋았다가 떨어진 점들, 이런 것들만 과연 극복을 할 수가 있다면은 저는 휴스턴 승을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에서의 구력 차이, 휴스턴 빠따들이 포스트 시즌 경험이 엄청나잖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디비전 우승은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고 포스트 시즌은 매년 그냥 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스쿠발이 싸이형을 탄 투수긴 하지만은 고전할 가능성도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어쨌든 포스트 시즌 첫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타이트한 매치라고 봐요. 이 경기는 저는 휴지승의 언더그림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또 이게 6.5다 보니까 사실 좋지는 않고, 디트로이트는 빠따가 좋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 몇 경기 동안 정규 시즌의 이런 빠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포스트 시즌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작년에도 텍사스랑 애리조나 전부 다 와일드카드에 진출했던 팀들이 월드시리즈 가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시즌 전에는 다저스라든지 뭐 야키스 이런 전통 강호들의 우승을 상당히 높이 치는데 얘네들이 최근에 우승이 없죠. 다저스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포스트 시즌에서는 정규 시즌에서의 빠따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크게 다를 거라고 보고, 불펜은 그나마 디트가 우세합니다. 포스트 시즌에 불펜이 상당히 중요하죠. 선발들을 이제 한 5이닝 혹은 그 전에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불펜은 괜찮기는 하는데, 나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휴스턴이 빠따적으로는 더 나을만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휴지승에 언더 볼게요. 그리고 볼티모어 대 캔자스시티. 자, 코빈 번즈도 저는 얘는 발데즈랑은 반대로 요즘에 구속 하락이 눈에 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커터 구속이 95.5마일에서 최대 뭐 한 96마일까지 평균적으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한 대여섯 경기 정도를 그 커터 구속이 한 94마일밖에 안 나오고 있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성적은 아주 훌륭했다. 최근에 이제 한 4-5경기 정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1점대 극초반 방어율로. 그래서 방어율도 원래 2점대였다가 못해가지고 3점대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또 2점대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번즈가 나름대로 시즌 막바지 때는 구속 조정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았다, 이렇게 볼만합니다. 반면에 이제 레이건스도 막바지 때 좋았었어요. 6이닝, 6이닝, 7이닝, 6이닝 이렇게 먹어주면서 캔자가 사실 빠따가 모자라서 그렇지 막바지 때 레이건스는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또 포수가 살비 페레즈일 때보다는 페르민일 때 궁합이 좋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만한데, 아무튼 이것도 캔자가 거의 한 10년 만에 지금 포스트 시즌에 복귀를 한 거거든요. 볼티모어는 최근 이제 한 2-3년 동안은 꾸준하게 아메리칸 리그의 강자로 우뚝 서고 있었는데, 볼티가 작년에 리그에서 101승을 하면서 거의 뭐 가장 많은 승수를 챙겨갔는데 디비전 시리즈에서 그냥 0-3으로 탈락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경험 부족도 있을 것이고 선발진들이 너무 좀 때려 맞았다, 그것을 위해서 영입한 게 번즈입니다. 번즈도 포스트 시즌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19이닝 동안 2.84로 안정적으로 여태까지 해줬었고, 볼티모어가 이제 중요한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 때문에 가라앉은 거,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영입한 게 번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번즈는 볼티에서는 꽤나 잘해줄 것 같아요. 마지막에 폼이 나빴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아까 캔자를 불펜 얘기를 조금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올 시즌 정규 시즌 내내 저는 캔자의 불펜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이제 최근 막바지쯤에 이제 크리스 부비치나 다니엘 린치, 특히 린치 같은 경우는 원래 선발 자원인데 얘를 이제 불펜으로 쓰면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얘네들 최근에 방어력이 그냥 빵점이라는 소리예요. 자책점이 없다. 한마디로 캔자의 이런 필승조가 굉장히 튼튼하다. 그 전에 카를로스 에르난데즈라든지 메카서 이런 애들 때문에 고생했던 거 생각을 하면은 진짜 막바지 때 캔자 불펜은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펜 쪽에서는 캔자가 우세한 것 같고, 선발진들, 4인 로테 이런 것들을 살폈을 때는 사실 볼티모어보다도 캔자가 마운드는 우세하거든요. 그래도 빠따 면에서는 캔자는 막바지 때 너무 안 좋았었다. 얘네들이 뭐 7연패까지 했었죠. 빠따가 정말 안 좋아가지고 막바지까지 와일드카드를 확정지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볼티가 막바지 때는 홈런도 그렇고 빠따 페이스가 조금 올라오긴 했었어요. 이 경기조차 선발진에서 번즈가 레이건스보다 좀 후달린다고 말할 수는 없고, 여러가지 면에서 저는 볼티 쪽을 그래도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말했다시피 두 팀 간에 특히 캔자 쪽이 마운드 쪽에서 조금 튼튼하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7.5여도 저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러키 대 매치 경기인데, 사실 미러키는 저는 올 시즌도 조금 비관적인 게 이게 선발진이 너무 약해. 페랄타, 뭐 토비아스 마이어스도 신인이라 가지고 많은 이닝 먹을지 모르고, 몬타스, 시발레 이런 애들 이닝 많이 못 먹거든요. 정규 시즌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원래 이 페랄타가 미러키의 1선발 노릇을 해야 된다고 매번 얘기를 했었어요. 요즘에는 막바지 때는 이닝은 많이 못 먹어도 평균적으로 한 5이닝 조금 넘게 먹습니다. 방어율이 좋은 편이고
이래가지고 사실 시즌 막바지 때 페럴타는 조금 감이 좋았었습니다. 그래도 기대치보다도 방어율도 아쉽기도 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사실 올 시즌 좀 아쉬운 시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상대인 매츠 어제 이제 더블헤더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불펜을 많이 썼고요. 에드윈 디아즈는 오늘 못 쓸 것 같습니다. 어제 거의 한 39가량 던졌기 때문에 멀티이닝 던져가지고 매츠가 이제 선발진이 막바지 때 상당히 훌륭했잖아요. 이제 맥일도 1차전에 되게 잘했었고 이제 뭐 머나야라든지 피터슨, 퀸타나 이런 애들 되게 다 폼이 좋았는데 내일 나오는 세베리노도 요즘에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한창 좋았던 시기를 뒤로 하고 요즘 들어서는 사실 기복이 좀 있어. 안 좋은 쪽으로. 매치가 사실 내일 나오는 이 세베리노가 그 전에 아까 말했던 피터슨이나 머나야, 퀸타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매치는 어제 엄청나게 이제 좀 끌려갈 만한 경기 1차전에서 3대0으로 뒤지다가 이 경기를 6대3으로 역전하고 6대7로 좀 밀렸었는데 다시 또 린도어가 투런으로 8대7로 이거를 보냈잖아요. 포스트시즌으로. 그러다 보니까 매치가 그야말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살아왔다. 보통 이런 팀들이 탄력을 받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저는 분위기상으로는 매치가 엄청나게 안 좋았던 빠따 흐름을 그래도 막판에 조금 살려냈다. 특히나 정규 시즌 9월 30일까지인가? 그때 얘네들이 붙었었잖아요. 그때는 미러키가 시리즈를 2대1로 이기고 그랬었는데 그때보다도 매치의 빠따가 확실히 좀 살아났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진짜 매치가 포스트시즌 발 맞춰가지고 빠따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 되게 재밌는 경기였었어요. 자, 다음 경기 샌디에고 대 애틀랜타 경기. 애틀랜타도 진짜 죽다 살아났었죠. 1차전을 원래 애틀랜타가 어제 경기 전까지만 해도 와일드카드 2등이었다. 근데 그 더블헤더 1, 2경기를 사실 한 경기만 승리를 해도 애틀랜타가 그냥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매치한테 1차전을 패배를 하면서 2차전이 정말 중요했는데 갑작스럽게 경기를 앞두고 거의 한 30분 전에 크리스 세일이 등 경련 때문에 못 나오게 됐다. 다행히도 이기긴 했어 애틀랜타가. 그래서 지금 크리스 세일도 부상으로 못 나올 것 같고 아마 와일드카드 때 못 나온다고 하거든요. 세일이 내셔널리그 사이언 유력주자에다가 트리플 크라운까지 했던 세일은 못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애틀랜타가 어제만 해도 이제 슈벨렘바도 소모를 하고 최근에 여러 선발들을 다 썼거든요. 프리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애틀랜타의 이 마운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여기 뭐 엘더 말고 AJ 스미스 쇼버라든지 이안 앤더슨이 복귀 등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확답할 수 있는 건 없어. 이안 앤더슨도 원래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도 그렇고 애틀랜타에 좀 신인 선발급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올 시즌은 부상으로 한 경기도 못 뛰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는 이제 5이닝, 6이닝 가량 먹으면서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저는 엘더를 넣었어요. 이런 중요한 무대, 와일드카드 시리즈라는 중요한 무대에서 과연 올 시즌 한 번도 등판하지 않은 선수를 투입할 수가 있냐? 이거부터가 일단 조금 의문이 들고 그래서 엘더가 정말 못하기는 해요. 얘도 최근에 마이너리그 성적은 엄청 안 좋아. 그 메이저리그 마지막 등판도 꽤 오래되기도 하고 작년에 전반기 때는 되게 잘했거든요. 후반기 때 조졌고 올 시즌에는 그냥 기대 이하다 이런 선수여가지고 오늘 애틀랜타의 마운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거는 생각하셔야 되고 마이클 킹 여기 적어놨지만은 최근에 14경기 동안 그야말로 무지막지합니다. 제가 보통 이거를 이렇게까지는 안 해. 보통 최근 성적을 많이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좁혀가지고 한 대여섯 경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마이클 킹은 그냥 꾸준하게 되게 잘했습니다. 이 중에 좀 심하게 털린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은 선발진은 저는 샌디에고가 우세. 물론 애틀랜타도 막바지 들어서 빠따가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또 정작 중요했던 켄자나 애틀이나 갈 길이 바빴던 와중에 그때 애틀랜타도 빠따가 4안타, 5안타, 8안타 이러다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 한창 빠따가 막 홈런 기세도 올라오고 포시즌 발 맞춰서 가을 야구 맞춰가지고 빠따가 좀 자리를 잡히나 했는데 사실 막바지 때 빠따가 좀 아쉬웠거든요. 켄자전에서는. 그나마 어제 매치와의 1차전에서는 잘 쳤다. 오지 알비스가 캐리하는 경기를 했다. 이런 건 있는데 글쎄 저는 애틀랜타는 일단은 좀 의심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샌디에고의 빠따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확실히 후반기 때 엄청난 약진을 보이기도 했고 내일은 선발적으로도 샌디에고가 우세한 면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샌디 쪽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요. 이거는 애틀랜타의 불펜이 또 소모가 상당히 크다. 이런 건 있는데 나는 애틀랜타의 마운드 운영이 어떨지 모르겠어. 아까 말했던 엘더를 쓴다든지 아니면 AJ 스미스 쇼버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안 앤더슨이 진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어제 더블헤더에서도 불펜을 많이 썼기 때문에 소모도 많은 상태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샌디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네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한번 7.5여도 오바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애틀랜타의 선발이 조금 만만하다. 이거랑 마이크 킹도 방어는 좋은데 사실 엄청 깔끔하게 막 무실점으로 막 6, 7이닝 틀어맞고 그런 그림보다는 그래도 한두 실점은 줬거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냥 오바 정도? 뭐 샌디에고 바다가 잘할 수도 있는 거죠. 먼저 이제 잘츠부르크 대 브레스트 경기 시작인데, 잘츠부르크가 직전 경기 스파르타 프라하 원정에서 한번 닦였었죠. 원래 같으면 잘츠부르크 쪽이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얼굴도 많이 보이고 괜찮은 팀이지만은 이거 스파르타 프라하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3대 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잘츠부르크가 이 리그에서 10년 동안 우승을 계속해서 해오다가 슈투름그라츠의 우승을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리그 내 경기력도 살짝 아쉬운 상황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뭐 이제 막시밀리안 베버, 시레시코, 뭐 자이발트, 오카포 이런 선수들을 맨날 팔아제끼다 보니까 좀 얘네들도 이제 기둥뿌리가 흔들릴 만은 한 거예요. 작년에 챔스 본선에서도 뭐 1승 1무 4패, 재작년에도 1승 3무 2패. 보통 좀 조별딱을 많이 당하는 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선에서는. 반대로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거의 못 보던 클럽이고, 작년에는 이제 브레스트가 리기앙에서는 그 수비발로 최소 실점 3위였거든요. 34실점으로 딱 그냥 경기당 1실점이었어. 이런 것들로 좀 3위까지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수비력이 많이 아쉽습니다. 작년보다도 많은 실점을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또 원래 브레스트 하면은 로맹 파브르가 가장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뭐 이적도 하고 하면서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 지금도 파브르가 다시 브레스트에 있기는 한데 영향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공격 면에서는 앞만 봐도 저는 브레스트가 좀 챔피언스 리그급의 클럽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뭐 슈투름그라츠를 패기도 하고, 그러니까 슈투름그라츠랑 잘츠부르크가 같은 오스트리아 리그잖아요. 그래도 작년에 슈투름그라츠가 우승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보통 오스트리아 리그 하면 잘츠부르크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원래 같으면은 뭐 팀 이름도 그렇고 잘츠부르크 쪽에 우세를 봐야 됩니다. 홈이기도 하고. 브레스트한테 약간 애매해질 정도로 최근에 내려왔다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잘츠 쪽이라든지 혹은 뭐 햄무 격차가 좀 좁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다음 경기는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스파르타 프라하 한번 볼 텐데, 방금 제가 스파르타 프라하 얘기를 좀 했었죠. 엄청 오랜만에 챔스 본선에 온 거기도 하고, 이게 대회 확대의 영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 챔스 본선에서 못 볼 만한 팀들이 좀 올라오기도 한 거야. 그러긴 하는데 전보다는 확연히 기세가 올라 있다. 작년에 리그에서 8년 만에 우승을 하고, 그리고 2년 연속 왕좌에 올랐었는데, 나름대로 저는 이제 사포트급 팀들 중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고 봅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뭐 오늘 나오는 뭐 브라티슬라바라든지 베오그라드, 영보이즈 이런 팀들보다도 오히려 경쟁력은 저는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해요. 스파르타 프라하가 직전 경기를 뭐 3대 0으로 잘츠부르크를 부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인데, 근데 뭐 슈투트가르트가 아무래도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조금 치는 클럽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우세한 거는 맞습니다. 기라시라든지 안톤, 이토 히로키 이런 애들 팔면서 전력이 조금 아쉬워지긴 했었죠. 지금 리그에서도 8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그런데 직전 경기 뭐 레알 마드리드한테 나름 잘 비볐습니다. 아쉬운 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도르트문트를 대파하기도 하고 나쁘진 않은데, 저는 리그에서는 슈투트가르트가 작년처럼 챔스권은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다른 팀들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작년에는 사실 레버쿠젠이 우승을 했고 2등이 슈투트가르트였잖아요. 뮌헨을 떨구고. 그 정도로 슈투트가르트가 사실 레버쿠젠이 없었으면 되게 조명을 받을 만한 팀이긴 했어. 왜 그러냐면은 이 슈투트가르트의 홈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클럽 친선 같은 것들은 빼고 얘기를 하면은,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홈에서 지금 16경기 연속으로 무패행진 중이에요. 홈에서는 슈투트가르트가 12승 4무 정도, 렙쿠, 쾰른, 하이덴하임, 마인츠 이런 애들한테 비기긴 했는데, 홈에서 뮌헨까지 잡을 정도로 작년에 되게 기세가 좋았었는데, 무튼 올 시즌도 아직까지는 홈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슈투트가르트의 홈은 메리트가 있기는 하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고요. 슈투트가르트의 승이라든지 스파르타 프라하의 경쟁력을 높이 산다면은 뭐 햄무나 언더 이런 쪽들도 생각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바르셀로나 대 영보이즈 한번 해볼게요. 바르셀로나가 직전 경기도 오사수나한테 닦였거든요. 참 이게 말이 안 돼.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가 한지플릭 휘하에서 7연승을 하면서 기록도 여러 가지 뭐 살피고 있다 이랬었는데, 직전 경기는 진짜 바르셀로나가 엄청 로테이션도 많이 돌렸어요. 수비 쪽도 보면은 원래 이제 이니고 마르티네즈가 올 시즌 회춘한 경기라고 보이고 있는데, 세르지 도밍게스가 나왔었고, 파우 쿠바르시도 되게 어린 선수죠. 2007년생에. 왼쪽도 이제 뭐 헤라르드 마르틴, 이 자리는 뭐 발데라든지 그런 애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수비 쪽에 특히 로테이션이 많았었고, 공격진도 페란 토레스랑 파우 빅토르를 썼잖아요. 이거는 후반전에 라미냐말이나 그 하피냐가 전부 투입이 됐었었고, 로테이션을 되게 많이 돌렸습니다, 바르시아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날 수비 쪽에 멸망이었어요. 특히 이 페냐 골키퍼라든지 세르지 도밍게스, 헤라르드 마르틴 이런 애들은 저는 아직까지 바르셀로나의 이런 1부 리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쿠바르시도 사실은 조금 잘하긴 하지만 경험 부족도 보였던 것 같고, 저는 직전 경기 이 모나코한테 패배를 하고 시작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물론 에릭 가르시아가 테오 슈테겔의 트롤링 덕에 한 10분 만에 퇴장당하고 시작한 경기이긴 했는데 어쨌든 바르샤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첫 경기를 패배하고 직전 리그 패배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홈에서 승리를 분명히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도 이런 점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영보이즈는 별로 얘기할 건 없죠. 홈에서 빌라한테 이제 0대3으로 닦이기도 하고 지금 영보이즈가 사실 리그에서도 11위로 최악의 출발이거든요. 지금 스위스 리그에서는 최근 7시즌 중에 6번을 우승을 했어요. 영보이즈가 그 정도로 뭐 지금 스위스 리그의 맹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파비안 리더라든지 어비셔 이런 애들을 상위 리그로 넘기기도 하고 영보이즈는 이제 지난 한 6시즌 정도 그 기간 동안 그 175경기 109골을 박았던 장피에르 은사메가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떠났거든요. 핵심 공격수의 이탈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도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 바르셀로나 쓰는 보기는 하는데 요즘 바르셀로나의 수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영보이즈한테 바르셀로나가 막 엄청 대승을 거두는 그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직전 경기 영보가 이제 빌라한테 홈에서 닦이고 이런 거 생각은 나겠지만은 저는 3프레임이 2배가 넘으면 이건 좀 보고 싶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실점을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승은 못 볼 건 없는데 바르샤가 오늘 맨시티랑 배당이 비슷하거든요. 일반승 같은 게. 맨시티처럼 안정적인 마인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한다. 물론 누캄프긴 하지만은 그런 점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레버쿠젠 대 AC 밀란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돈 걸기에는 참 안 좋은 경기라고 보여요. 레버쿠젠은 작년에 무패 우승을 하고도 사실 선수 이탈은 코스누나 흘로족밖에 없어. 알레이스 가르시아, 테리어 이런 애들 보강하면서 큰 공백은 없어 보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감독인 알론소를 지켜낸 거. 작년에 알론소가 레버쿠젠 데리고 이 정도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였죠. 레버쿠젠이 직접 뮌헨한테 비기긴 했는데 골 기대값 XG가 0.07로 그냥 압도당한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단 레버쿠젠이 작년 같은 그런 포스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 이게 레버쿠젠은 특히 좌측면 작년에도 이제 구티에레스나 사비우 이런 애들이랑 같이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지로나에서 엄청 좌측면을 부셨잖아요. 그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레프에 와서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왼쪽 윙백 중에 한 명인 그리말도, 비르츠, 자카 이런 애들이랑 풀어나가는 게 레버쿠젠의 주된 공격 루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AC 밀란은 이런 우측면의 수비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포진한 윙포워드가 퓨리시치인데 요즘에 AC 밀란은 4-4-2로 전환을 해가지고 모라타를 살짝 내리고 타미아바 아브라함을 동시에 투톱으로 기용을 하는데 좌우로 이제 레앙이나 퓨리시치 좀 공격적이긴 한데 나름대로 밀란이 요즘에 괜찮습니다. 애매했던 중원도 포파나나 레인더스 이런 견실한 듀오로 거듭나고 있기도 하고 그전에는 이제 양사이드 풀백들을 엄청 올려쓰고 공격적으로 폰세카 감독이 임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밸런스를 갖추면서 4-3-3에서 4-4-2로 전환한 게 나름대로 전술이 자리 잡은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밀란이 직전 경기도 승리도 하고 인터밀란과의 더비전도 승리를 했는데 어쨌든 달라진 모습을 보인 지는 얼마 안 됐고 강팀을 상대한 건 인터밀란 분위기에 저는 밀란이 조금 더 검증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탈리아 팬이기 때문에 밀란의 프렘 배당 같은 게 괜찮아 보이긴 한데 근데 굳이 이 경기에 나는 돈 쓰고 싶진 않다. 그런 경기인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돌문 대 셀틱 경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뻔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리그 홈전적이거든요. 직전 경기도 사실 클럽 브리에랑 하다가 좀 힘들었었는데 기튼스의 멀티골로 활로를 열고 기라시의 페널티킥 결승골 떠가지고 원정에서 3-0 대승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챔피언스리그 홈무대에서는 11경기 동안 7승 3무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마지막에는 레알 마드리드 이거는 결승전 중립경기장이니까 빼야 되고 도르트문트 지그날 이두나 파크 8만 관중이 운집하는 대단한 구장이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홈 돌면은 좀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올 시즌 도르트문트가 리그에서도 나쁘진 않고요. 반대로 이제 스코틀랜드의 셀틱 보면은 물론 셀틱도 스코틀랜드의 그야말로 맹주예요. 최근에는 레인저스와도 좀 유의미한 격차를 벌리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는 그냥 말이 안 되는 팀이야. 그러긴 한데 얘네들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이렇습니다. 페이노트는 작년이고 이거 아마 브라티슬라바인가? 하여튼 얘네들 상대로 승리를 한 거는 이제 예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셀틱의 챔피언스 리그 본선은 이렇게 오랫동안 승리가 없다가 페이노트 상대로 한번 승리를 한 게 전부다. 그리고 또 셀틱의 이제 원정을 보면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일단은 5연패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클루이, 미드쉴란 이런 거는 전부 다 좀 예선일 텐데 어쨌든 리그에서는 그냥 거의 독보적인 팀인데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아쉽다 이러거든요. 물론 도르트문트가 이제 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늘 좀 확언할 수 없는 팀이기는 해. 그래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어쨌든 시적절하게 선제골이 터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어쨌든 돌문이 지난 시즌에 이제 테르지치 감독 체제에서 되게 의심을 많이 받아왔었잖아요.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가기도 하고 그 조별리그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뉴캐슬, PSG, AC 밀란 이런 팀들이랑 한 조였는데 그 조에서 사실 도르트문트가 저는 좀 하위권이라고 봤는데 그걸로 1위로 뚫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의 도르트문트 더구나 홈이다 이러면은 사실 좀 의심은 가더라도 저는 뭐 도르트문트 승이나 마행을 못 볼 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이거는요. 인터밀란 대 베오그라드인데 자 인터밀란 요즘에 라우타로 복귀 이후에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리그에서도 순위도 그렇고 작년 같지는 않아. 뭔가 요상해. 좀 선수 변화도 별로 없거든요. 인터밀란은 보강을 했으면 했지 딱히 뭐 이탈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일단 작년 같지가 않아요. 조금 리그에서도 직전 경기 때 조금 로테도 많이 돌려줬습니다. 비색 같은 애들도 쓰고 뭐 일찌감치 그 디마르코도 빼주고 카르로스 아우구스토도 없고 그랬었는데 로테를 돌려주기도 하고 어려운 상대인 우디네스의 원정 가가지고 승리를 했다. 어디까지나 이거 인터밀란도요 선제골 유무가 대단히 중요한 팀이에요. 수비는 저는 단단하다고 봅니다. 특히 파바르가 나올 때는 이 빌드업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선제골 유무가 대단히 중요한 팀이고 안 풀릴 때는 지난 시즌도 그렇고요. 그 결정력 문제로 작년에 꼬마한테 홈에서 원사이드하게 팼어. 근데 너무 결정력이 그냥 집착나가지고 아르나우토비치의 한 골로 겨우겨우 이겼는데 원정 가가지고 이제 2대1로 진 다음에 연장전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승부차기에서 아마. 그래가지고 나는 인터밀란은 어쨌든 간에 결정력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아주 막 그냥 무난하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베오그라드 얘기를 해보면은 얘네들은 뭐 홈에서 직전 경기 베오그라드 그 벤피카한테도 쏠렸었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간만에 본선에 올라온 다음에 18경기 51실점이 됐습니다. 그 이제 뭐 그전에도 몇 번 올라왔었으니까 베오그라드라는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18경기 51실점을 했는데 이게 종전 말매 18경기 57점 기록을 깬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챔스에서 경기당 실점 부분에서 최다를 달리고 있는 팀이다. 그런 팀이거든요. 직전 경기도 벤피카한테 홈에서 2실점 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그나마 챔스 예선에서 6경기 7득점 15실점 생각보다 득점을 조금 해주긴 했어가지고 막 엄청 대패하는 그림이 많이 없었단 말이죠. 이거는 저는 물론 인터밀란이 강팀이긴 하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오늘 상대팀들이 약하고 본인들은 강력한 맨시티라든지 바르시아 이런 팀들에 비해서는 대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인테르의 2햄무 정도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PSV 한번 볼게요. 이건 별로 얘기할 건 없는데 뭐 PSV나 스포르팅이나 둘 다 리그 내에서는 독보적인 뭐 특히 PSV가 독보적인 강팀이죠. 이게 에레디비지에 말 그대로 네덜란드 리그인데 쭉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뭐 허리가 잘린 적이 있긴 하다. 근데 뭐 오늘은 또 홈이잖아요. PSV는 이제 최근 홈에서도 뭐 이런 성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나거든요. 거의 뭐 이제 2년 전입니다. 패배한 게. 이런 게 일단 생각은 조금 나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 리스본도 한번 보면은 그냥 지금 리그에서는 전승 중이죠. 프리메라 리가에서는 리그만 따졌을 때는 2024년 내내 무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패배를 했던 게 2023년 12월 10일. 올해에는 리그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릴도 무난하게 패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포르투갈 클럽이다 보니까 우가르테, 마테우스, 포로, 팔리냐, 누네즈, 누노 멘데스 이런 애들 꾸준히 팔면서 전력이 하락 중이긴 한데 어쨌든 작년에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고 공격수 요케레스가 스포르팅에서 그야말로 대폭발을 했잖아요. 작년에 아마 29골인가 넣었는데 무튼 스포르팅 역시 저력이 있는 팀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PSV가 소속한 네덜란드 리그나 스포르팅의 포르투갈 리그나 전부 다 UEFA 리그 랭킹으로 6등 7등이거든요. 비슷한 리그 위상이기도 하고 저는 어느 한쪽에 막연한 우세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무승부 정도만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나 이제 맨시티의 경기인데 오늘 경기들 중에서 가장 격차가 커 보이네요.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인 맨시티 말할 게 없죠. 요즘에 뭐 리그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고 얼마 전에 이제 아스날이랑 비기고 또 뭐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뉴캐슬이랑 비기고 이런 건 아쉽기는 해. 아무래도 로드리의 빈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슬로반 브라티슬라바가 얘네들 이제 그 슬로바키아 리그거든요. 클럽 이름상으로는 그동안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로파 리그 가도 거의 뭐 최약체를 할 법한 그런 팀이라고 보는데 한마디로 챔스에서 최고 수준의 팀과 최약체급의 대결이다. 뭐 이런 거라서 시티가 원정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기지 못한다면 진짜 엄청난 이변인 것 같고 저는 맨시티 승은 뭐 당연하고 마인이라든지 4.5여도 저는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아스날 대 PSG 경기 한번 볼 텐데 아스날이 뭐 리그에서도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공격진이 조금 부실하기는 하죠. 아스날도 저번에 이제 아탈란타한테 제가 이 경기를 오바를 본다고 했었는데 아탈란타가 수비가 굉장히 흔들리고 공격진이 조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경기가 0대 0이었었죠. 아스날은 올 시즌 직전 아탈란타전 외에는 모든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즌 분위기는 좋은 편이고 특히나 요즘에 아탈란타 하면 아스날 하면은 압도적인 세트피스 전술이 보이거든요. 골키퍼 주변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움직임을 어렵게 하고 아스날의 세트피스 전술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과연 오늘 그런 것들이 가동이 될지 어쨌든 이제 뭐 토트넘 원정, 맨시티 원정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PSG전 이후로는 앞으로 조금 다소 숨을 돌릴 만한 일정이 있어요. 아스날은 그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공격진 쪽이 아쉬움. 그 마르티넬리가 얼마 전에 진짜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했는데 글쎄 요즘 아스날은 사실 공격진보다는 수비가 조금 더 돋보이긴 하죠. PSG도 직전 경기 이제 챔스에서 지로나한테 홈에서 1대 0으로 겨우겨우 이겼다. 그 사포노프라는 친구가 아마 러시아에서 영입된 선수인데 돈나르마 대신에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비티냐 아마 상태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비티냐가 오늘 경기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거든요. 저는 지금 PSG에서는 가장 볼을 잘 차는 선수라고 봅니다. 파비안 루이스도 있고 막 이런데 PSG의 이 허리 라인이 상당히 괜찮아요.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 나름대로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는 있는데 글쎄 게임 진행 면에서 저는 중원 자체는 아스날보다도 사실 밀릴 건 없다고 보거든요. PSG가 두 팀 다 부상도 많은 편이고 배당 대비 PSG가 나쁘진 않아 보여. PSG가 공격진도 사실 이름 보면은 옛날에 뭐 이제 은바페, 네이마르 뭐 이런 애들 있을 때에 비해서는 바르콜라, 뭐 덴벨레 뭐 이렇게 있는데 공격진이 둘 다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팀 다 부상도 많고 사실 건드려서 좋은 결과를 볼 가능성은 적어 보이긴 한데 저는 이 정도 배당이면은 언더라든지 무승부나 PSG의 프렌드 보고는 싶어요. 그 PSG의 챔피언스 짬밥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현 시점에서 아스날이 EPL에서도 대단한 경쟁력이 있는 팀이다. 이런 건 있는데 직전 챔스에서 아탈란타랑 비기기도 하고 저는 한번 PSG의 프렌이라든지 무승부, 언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